18번이 저번 숙제 집합 뒷부분 있지? 거기 내용인데 이따가 또 할 건데 일단 여기서 정리 좀 해보자. 자, 예를 들어 해보자. 어떤 집합이 원소가 1, 2, 3이라고 치자. 그럼 얘 부분 집합은 공집합까지 8개가 있을 거고 그 8개를 다 써보면 집합기호 생략할게. 요렇게 8개가 있지.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첫 번째, 이 부분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 부분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의 총합. 자, 요걸 알고 싶어. 지금 내가 얘를 쓰기 편하게 원소를 3개만 썼으니까 다 써서 더해도 될 것 같지만 당연히 원소가 많으면 이거 언제 다 쓰냐, 그지? 그래서 이거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각각의 집합마다 있는 원소들을 일일이 더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거를 다른 느낌으로 어떻게 보냐면 이 부분집합 안에 여러 개의 부분집합이 있을 텐데 1이 몇 개 있을까? 2가 몇 개 있을까? 3이 몇 개 있을까? 요거를 세는 거야. 그래서 1끼리 다 더하는 거고 2끼리 다 더하고 3끼리 다 더하자 이 얘기야.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1. 그래서 1, 2, 3 이렇게 더하면 2부분집합에서 3 이렇게 더하면 4 이렇게 더하면 5 이렇게 더하면 6 이게 아니라 부분집합끼리 더하자가 아니라 이 부분집합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는 1, 2, 3밖에 없잖아. 그럼 1이 몇 번 나올까? 2가 몇 번 나올까? 3이 몇 번 나올까? 를 생각하자는 거야. 그래서 1 따로, 2 따로, 3 따로. 그러면 1이 몇 개 있을까를 고민하는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뭐야? 1이 반드시 포함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면 그게 곧 1의 개수가 되겠지. 그래서 1은 몇 개 있을까? 이 집합의 부분집합 중에서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 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4개요 라고 하잖아. 그래서 눈으로 봐도 하나, 둘, 셋, 4개가 1이 반드시 포함된 부분집합이지. 그 말은 1이 4번 쓴다, 4번 쓰였다 라는 소리지. 그래서 1이 4개 있으니까 당연히 1의 총합은 4겠지. 같은 방식으로 2가 몇 개 있을까?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도 4개겠지. 그러면 2가 4개 있으니까 2의 총합은 8이겠지. 3도 마찬가지겠지? 3이 4개 있으니까 3의 총합은 12겠지. 그래서 요거 다 더하면 부분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의 총합은 24구나 라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이렇게 구해야 돼. 부분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의 총합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구하는 거. 오케이? 다음. 요게 가장 핵심이 되는 거고, 이제 이 두 번째, 세 번째, 요런 것도 이제 곁다리. 지금 여기 18번에 있는 것처럼. 18번에서 지금 S에 대한 게 요 얘기. 다음. 두 번째, M에 대한 얘기. 가장 큰 원소를 다 더하래. 라고 생각한다면, 부분집합에서, 각각의 부분집합에서 가장 큰 원소의 총합. 그럼 굳이 우리가 예를 들었으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서 가장 큰 원소는 1이고 2고 3이고 2, 3, 3, 3 이겠지. 이거 다 더하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원소가 되기 위해서 일단 이거랑 반대로 거꾸로 일단 가장 큰 원소가 되기 가장 쉬운 건 3이지. 즉 어떤 집합에서 부분집합 중에 3이 들어갔다면 다른 게 있건 없건 3이 제일 크지. 그러니까 첫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야. 더하는 건 결국엔 뭐야? 3 따로 더하고 2 따로 더하고 1 따로 더하는 거야. 숫자마다 더하는 거야. 그래서 3이 제일 클 때 그럼 뭐만 만족하면 돼? 3만 있으면 돼. 다른 건 있건 없건 상관없거든. 그러면 3은 몇 번 있을까만 고민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랑 거의 유사하게 3이 반드시 포함된 부분집합의 개수인 4개가 있겠지. 그래서 3이 가장 큰 부분집합은 4개가 있다는 얘기지.
3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가장 큰 원소가 3이 4번 있으니까 얘네들의 합은 12겠지. 다음 2가 가장 큰 원소가 있을 수도 있겠지. 될 수도 있겠지. 그러면 얘는 조금 복잡해지지. 왜? 2만 있다라고 해서 2가 제일 큰 원소가 될 수는 없잖아. 뭐가 추가돼야 돼? 3은 없다 까지 추가돼야지. 그래서 2는 반드시 포함되고 3은 포함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여야 되니까 2개겠네. 그러면 이때 2가 제일 큰 원소로 있는 집합이 2개니까 총합은 4가 되겠지. 마지막으로 1이 가장 클 때도 있겠지. 그럼 1이 가장 클 때는 1이 있어야 된다 플러스 2, 3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때는 다 빼야지. 그래서 한 개밖에 없겠다. 그래서 1이 최대인 원소일 때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합은 1이겠지. 그래서 뭐 17이 되겠다. 이런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거 만나보면 3이 가장 큰 원소는 집합은 하나, 둘, 셋, 4개 맞고 2가 제일 큰 거 하나, 둘, 2개 맞고 1이 제일 큰 거 하나 맞잖아. 그치? 뭔 소리지 얘들니? 그러면 요거랑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넘어가는 게 뭐겠어? 가장 작은 원소의 첩. 거기 18번에 있는 MX, 소문자 MX에 대한 얘기지. 가장 작은 원소의 총합. 1, 2번 이해됐으면 이거는 뭐 쓰나 마나지. 요 위에서 3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게 누구야? 1이겠지. 1은 있기만 하면 1이 제일 작으니까. 그래서 얘랑 정확히 반대다. 1이 가장 작을 때부터 생각했지. 그럼 1이 제일 작다는 건 1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1이 반드시 포함된 부분집합. 2가 가장 작은 원소가 되려면 2가 있다 플러스 1이 없다 까지 가야 되니까 원소 2개 빼야 되고 3이 제일 작은 원소가 된다라는 건 3이 있다 플러스 1, 2가 없다까지 가니까 지수에서 3 빼야지. 그래서 얘는 4개, 2개, 1개가 돼서 1이 4번 있으니까 4, 2가 2번 있으니까 4, 3이 1번 있으니까 3, 뭐 더해서 11, 뭐 이렇게 간다. 요게 18번에 있는 S, M, 소문자 M 요 3개 다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요거 이해되니 얘들아? 됐지? 자, 이제 문제 풀어보자. 자, 그러면 이제 얘들기가 좀 빡세게 줬지. 애초에 집합 A의 원소가 5개야. 자, 얘 부분집합 중에서 공집합이 아닌 31개 부분집합. 공집합은 어차피 여기서 다 세는 게 없으니까 이건 있으나 마나인 존재고 저 집합의 부분집합 31개 중에서 첫 번째 다 부분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 다 더하래. 두 번째 제일 큰 원소 다 더하래. 세 번째 가장 작은 원소 다 더하래. 그래서 각각 A, B, C라고 한 거지. 자, 방금 한 거랑 똑같은 구조다. 가보자. 첫 번째 원소의 총합 부분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 다 더한 거. 자, 1만 더하자. 자, 1이 들어간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4제곱개일 거야. 그러니까 1이 16개 있다는 소리지. 그래서 1의 총합은 16이 될 거고 다음 2가 들어간 부분집합도 당연히 16개겠지. 그러면 2의 총합은 2가 16번 있으니까 32개. 32. 다음 3이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도 16개겠지. 그래서 뭐 48. 4도 5도 마찬가지. 그래서 얘는 64, 얘는 뭐 80 이렇게 돼서 이거 다 더하면 이게 A가 되겠다. 물론 조금만 머리 쓰면 1, 2, 3, 4, 5 더한 다음에 곱하기 4 해도 되겠지. 뭐가 됐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A 값은 240. 꼭 좀 알아두자. 다음 두 번째 최대 원소들만 다 더하래. 그럼 아까 했듯이 가장 쉬운 애부터 생각하자고. 어차피 거꾸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순리상 얘는 5부터 보는 게 좋겠지. 자, 5가 최대가 돼야 돼. 5가 최대가 되는 부분집합이 몇 개일까 보는 거지. 그러면 5는 있기만 하면 나머지는 있으나 마나니까 5만 있으면 되지. 그래서 5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 16개. 그래서 5가 16개 있으니까 80.
다음 4가 최대라면 지수가 하나 더 빠지겠지. 이해되지? 얘들아? 4가 최대라는 건 4가 있다 플러스 5가 없다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집합은 8개니까 4가 최대인 집합 8개, 총합 32. 3이 최대인 집합 당연히 하나 더 줄겠지. 4개가 돼서 총합 12개, 12. 2가 최대인 거 2개 있겠고, 그래서 총합은 4. 1이 최대인 집합 1개 있겠지. 그래서 총합 1. 그래서 요거 다 더하면 B값이 나오더라. 그래서 B값이 129. 2번과 반대로 이번에는 최소인 원소들만 다 더하래. 그러면 거꾸로 가지. 1이 최소라면 1만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16개. 그러면 1이 16번 있으니까 16. 이제 이거랑 똑같게 흘러가겠지. 그래서 마지막 C의 값은 54. 응? 이거 54가 아니지? 이거 54 아니지? 네. 57 아니에요? 응. 나 잘못 계산했나 봐. 뜻이 이해됐으면 됐지. 이거 3개 다 이해됐니, 얘들아? 꼭 좀 알아두자. 다 몇 번이에요? 잠깐만. 그럼 나 계산이 틀린 거야? 54. 아, 내가 마지막 답을 썼구나. 답이 54. 그냥 그런갑다 하고 한 번만 들어보면 되거든? 물론 문제에서 잘 나오는 그러니까 학교 시험 말고 모의고사 같은 데서 잘 나오는 형태이긴 한데, 지금 원 3개가 막 내접하고 외접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때 직선 L, 기울기가 루트 7분의 3인 직선이 하나 있는데 걔가 원과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구해보래. 이 얘기거든? 자, 첫 번째 원은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12짜리인 원. 뭐 이렇게 다 치고, 다음 두 번째 원은 중심좌표 마이너스 3,0이고 반지름이 3짜리 원이니까 원점을 지나고 뭐 이렇게 조그맣게 있겠지. 이렇게 있고, 다음 마지막 원은 중심좌표가 6,0이고 반지름이 6이어서 지금 그림 보이다시피 이쪽에 딱 접하는 원이 하나 이렇게 있겠네. 뭐 요 따위로 있대. 자, 이럴 때 이 원 3개에다가 지금 y는 루트 7분의 3 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을 그어서 교점이 몇 개인지 확인할 거야. 그러면 일단 얘들아, 원이 3개가 있긴 하지만 따로따로 생각을 한다라고 친다면 원과 직선의 교점이 있냐 없냐, 있으면 1개냐 2개냐를 가르는 기준선은 어디야? 당연히 접할 때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뭘 조사할 거냐면 각각의 원이랑 요 직선이 언제 접하는지를 볼 거야. 오케이? 그러면 가장 큰 원으로 따졌을 때는 요때부터 요때가 접할 때고 여기 아래에서 얘랑 평행하게 이때가 접할 때겠지. 그치? 다음 요 원이랑 접할 때는 지금 기울기는 정해져 있으니까 계속 여기 지금 좀 삐뚤 수도 있겠지만 얘들아 계속 평행한 선으로 존재할 거야. 그래서 요렇게 접할 때가 있고 요렇게 접할 때가 있겠지. 다 평행해야 돼. 요런 느낌일 거야. 다음 세 번째 원이랑 접할 때는 평행해야 되니까 요렇게 하나랑 요렇게 하나가 있겠지. 오케이? 그냥 세 개가 지금 맞닿아 있어서 헷갈릴 뿐 그냥 따로따로 있다 쳐. 커다란 원이랑 접선은 요렇게 두 개. 제일 작은 원이랑 접선은 파란색 두 개. 마지막 원, 요 원과 접선은 빨간색 두 개. 요거인 거지. 그래서 기준선이 이렇게 6개가 된다. 오케이? 그러면 어차피 요 직선은 기울기가 루트 7분의 3이라고 고정돼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얘네들의 값, 접할 때의 값을 다 찾은 뒤에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을 상상해 가면서 이 사이에선 교점 몇 개일까? 이 사이에선 몇 개일까? 몇 개일까? 몇 개일까? 따지면 되겠지. 그때 지금 얘를 보면 알겠지만 얘가 뭐로 볼까? Y절편으로 보자. Y절편이 굳이 전개하자면 얘잖아. 얘가 Y절편이지. 그리고 N값이 지금 어딨냐? 정수라고 줬지. N이 정수야. 그러면 이때가 이 노란 선 두 개가 가장 크고 가장 작을 때겠지. 됐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각각의 선, 이 기준, 접하는 선인 기준점일 때의 N값이 몇인지를 파악해야겠다. 오케이? 그래서 되게 귀찮은 문제야, 이거는. 뭐 대단한 무언가 섞여 있진 않아. 그럴 때, 그럼 이제 접선이다라는 걸 해야 되니까 당연히 거리 찾아야겠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노란 선일 때를 보자. 그래서 굳이 얘기를 하자면, 루트 7y, 3x, 3n. 3x 마이너스 루트 7y. 지금 뭐 하는지 보이지, 얘들아? 공식 쓰려고 정리하는 거야. 자, 요 직선과 첫 번째 가장 큰 원의 중심인 0,0 과의 거리가 반지름이 12네. 12와 같을 때의 n값을 찾으면 되고. 그지? 다음 두 번째 원의 중심좌표인 마이너스 3,0과의 거리가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인 3과 같을 때의 n값을 찾아야 되고. 세 번째 원의 중심인 6,0과의 거리가 반지름인 6일 때의 n값을 찾아야겠다. 가 되겠지. 그래서 실제로 값들을 찾아보면 첫 번째 요때 얘들아 이거 생각할게. 얘와 얘 간의 거리가 10이다 라고 10 세워서 n값 찾았다는 얘기야. 뭔 소리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요거 찾아보면 요때 n값이 마이너스 16이랑 16. 다음 요때 n값이 마이너스 1이랑 7. 요때 n값이 마이너스 14랑 2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보자면 얘가 마이너스 16, n이 16일 때 제일 크니까 y절편이 얘가 16일 때 얘가 노란 색깔별로 하자. 16, 마이너스 16. 다음 파란색으로 가야지. 7, 마이너스 1. 오케이? 다음 빨간 선 마지막 얘가 2, 얘가 마이너스 14 라는 거지. 오케이? 됐니? 그래서 접할 때의 기준값을 다 찾았어. 얘가
n이 16일 때 마이너스 16 파란 선이 얘가 7 얘가 마이너스 20 필요 없으니까 지우자지. 다음 요때가 2랑 마이너스 14인 거지. 됐니? 그러면 요 기준값을 토대로 요 사이에선 교점이 몇 개일까? 요 사이에선 몇 개일까? 요 사이에 몇 개일까? 요 사이에 몇 개일까? 따지면 되겠다 라는 얘기야. 어차피 풀은 16에서 마이너스 16까지만 보면 되잖아. 16보다 크면 안 만나겠지. 마이너스 16보다 작으면 안 만나겠지. 요거니까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면 되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 뒤로는 그냥 세면 돼. 그 뒤로는 세면 돼. 그때 세는 데 있어서 조금 주의해야 할 곳이 어디냐면 여기 마이너스 1과 2 사이 여기. 왜일까? 이 두 개의 원이 외접하고 있기 때문에 원점에서 외접하고 있으니까 굳이 하나만 더 표현하자면 요 원점 지날 때는 좀 신경 써서 봐줘야 돼. 왜냐면 여기만큼은 뭔 소리냐면 봐봐. 요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여기 원점 지나는 직선이 있겠지 얘들아. 그치? 근데 이 원점은 원래면 얘도 지나고 얘도 지나니까 교점 두 개로 쳐야 되잖아. 원래는. 내 말 이해돼? 근데 요 원점에서 이 두 원이 하필이면 만나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요거과 요거랑 여기서 만나긴 하지만 교점 하나로 쳐야 되잖아. 이해됐어? 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는 하필이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을 거야. 원점 지날 때. 요때는 초록색은 2원이랑도 만나고 2원이랑도 만나잖아. 원래는. 그러면 교점 두 개잖아. 근데 하필이면 얘네 둘이 이 원점에서 접하잖니. 그러니까 교점 하나로 쳐야지. 요거는 좀 신경 써야 되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선까지는 아니겠지만 신경은 써야 되는 점이지. 외접하니까. 그러면 요때 지금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요때도 신경 써야 되는 거 이해되지 얘들아? 여기를 지날 때 12,0을 지날 때도 요 점을 지난 직선은 2원이랑도 만나고 2원이랑도 만나잖아. 원래는 두 개 쳐야 돼. 그잖아? 원 두 개랑 만나니까. 근데 이 점에서 얘네 둘이 만나니까 교점 하나로 쳐야 되지. 그러니까 굳이 그리자면 요 선. 이거. 얘는 12,0 지날 때. 그래서 마이너스 16부터 16까지 교점을 다 세보면 얘들아 여기 됐지? 지울게 여기. 숫자리가 좀 모자라네. 괜찮니 여기? 지금 저기에다 숫자 옮겨놨으니까 괜찮지? 뭐 내용도 어려운 거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써줄게. 자, n이 있고 여기에 교점 수라고 해본다면 자, 16부터 내려가 보자. n이 16일 때 교점 몇 개야? 얘들아, 너희가 대답해보자. n이 16일 때 교점 몇 개? 한 개. 다음, n이 15야. 좀 떨어지겠지, 그러면? 몇 개? 그때부터 두 개지. 언제까지? 언제까지? 8까지. 그렇지, 좋아. n이 15부터 8까지는 두 개야. 그러니까 우리 기준선만 잘 잡아놨으면 생각보다 풀 수 있어. 다음, n이 7일 때 교점 몇 개? 3개. 3개가 되지. 다음, n이 7보다 더 작아져. 작아지기 시작했어. 그럼 교점 몇 개가 돼, 이제? 4개가 되지. 언제까지? 언제까지? 3까지. 왜 1이야, 3이지? 빨간 선 직전까지 아니야? 3이지. 그래서 6부터 3까지가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네. 다음, n이 2가 되면 교점 몇 개? n이 2야. 빨간 선. 하나, 둘, 셋, 넷, 5. 보이지? 교점 5개. 다음,
그러면 n이 2일 때 봤어. 그러면 1일 때부터 마이너스 1까지 한 통으로 할 수 있어? 아니지. 요 초록선, 요 선 때문에. 원래는 요 사이에서 여기서 두 번 만나고 여기서 두 번 만난다라고 해야 되는데 원점 지날 때는 여기 하나로 쳐야 되니까 따로 봐야 된단 말이야. 요런 거, 요 파란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째로 보자면 이 접선이 되는 선들 기준선을 정하는 게 첫 번째인데 그 안에서 하필이면 외접하는 곳을 지날 때를 킥으로 준 거지. 여기는 통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 요 사이와 요 사이는 통으로 두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따로 보자. n이 1일 때 어때? n이 1이야. 얘들아 원점 지날 때가 n이 몇일지 볼까? 얘가 0,0 지나면 되잖아. 0,0 지난다면 n이 0이지. 그래서 굳이 쓰자면 얘가 n이 0일 때 였어. 그러면 0은 아직 안 됐으니까 n이 1이면 뭐야?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지. 이해되니? 이때가 n이 0일 때니까 지금 좁긴 하지만 이 2와 0 사이 여기 어딘가 인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두 번, 여기서 두 번, 6개. 오케이? 다음 드디어 나왔네. n이 0일 때 몇 개로 쳐야 돼? 하나, 둘, 셋, 넷, 5개로 쳐야 되지. 0,0을 하나로 쳐야 되니까. 이해됐을까? 요 초록선. 원래는 이 빨간 선과 이 파란 선 사이에서는 이 세 개의 원이랑 전부 다 두 점에서 만나니까 6개잖아. 근데 유일하게 그 사이에는 n이 0일 때는 하필이면 외접하는 점을 지나니까 5개로 줄지. 그만 줘라! 저안 들려도 되게 노력하고 있어. 그러니까 애쓰는 건 보이는데 아이 진짜 엄청 작아요. 아니 어제 잠을 안 자서 그래. 왜 잠을 안 자가? 네? 왜 잠을 안 잘까? 공부하느라. 다음 마이너스 1일 때 몇 개니?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5개지. 얘랑 접하잖아 이제 파란 선이. 그지? 마이너스 1일 때 다시 5개. 다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랜다. 마이너스 2 맞지? 이 파란 선보다 내려간 마이너스 2부터 언제까지? 여기 초록선까지지. 여기 외접하는 여기 12,0을 지날 때. 그러면 12,0을 대입해서 그때 n값을 찾아보자. 12,0이니까 n이 마이너스 12네. 요때가 n이 마이너스 12야.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요 초록선 직전인 몇 가지? 마이너스 11까지겠지. 요 사이. 요 사이에서 몇 개? 하나, 둘, 셋, 넷. 4개. 그다음 마이너스 12일 때. 하필이면 딱 요 때. 몇 개? 하나, 둘, 셋. 하나 줄지. 그럼 이제 마이너스 13일 때, 14일 때, 15, 16까지만 세면 되겠네. 마이너스 13일 때. 얘가 마이너스 12고 얘가 마이너스 14야. 요 사이야.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시 4개. 그러니까 잘 찾기만 하면 돼, 얘들아. 마이너스 14일 때 빨간 선이지? 몇 개? 하나, 접하고 하나. 3개. 마이너스 15일 때 2개. 5개. 마지막 마이너스 16일 때 1개. 왜 이렇게 하는지를 이해하자. 알았지? 이거 답을 못 구해도 좋아. 못 구해도 좋아. 왜 이렇게 얘네들을 구분 짓는지가 이해되면 돼. 뭐야? 접하는 점을 기준선으로 잡고 그 중에서 특이점이 되는 뭐야? 외접하는 순간을 따로 본 거지. 요게 이해되면 돼. 왜 하는지, 왜 얘네가 기준이 되는지를 이해하길 바래. 23번이 훨씬 중요하다.
됐니? 지울게. 마지막 23번 보자. 자, 23번은 꼭 좀 이해하고 완벽하게 풀 수 있을 자신감이 생겼으면 좋겠어. 지금 23번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평행 이동을 해서 두 도형이 겹치는 겹치는 부분의 넓이를 조사하고 싶대. 근데 문제는 지금 사각형을 이동시킬 거잖아, 정사각형을. 정사각형을 이동시켰을 때 그 위에 있던 1사분면에 있는 삼각형과 겹치는 부분이 모양이 바뀌어. 그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가나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알겠지만 모양이 세 가지가 나와.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든 돌아가나 보자. 일단 문제 보면 정사각형 하나 있었고 삼각형 하나 있었고 이때 지금 X축 방향, 지금 정사각형을 X축, Y축 똑같은 T값만큼 평행 이동하겠대. 그지? 그지? X축으로도 Y축으로도 똑같이 T만큼 평행 이동하겠대. 그 말은 얘들아 뭔 소리냐면 이 정사각형은 어떻게 움직인다는 얘기야? Y는 X를 따라 움직이겠다는 얘기야. X와 Y의 평행 이동 값이 T로 똑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런 것도 평행 이동할 때 우리 몇 번 해봤지만 모든 점을 다 이동시킬 필요는 없어. 하나만 이동시키면 뭐 원의 방정식에서는 중심좌표를 이동하고 2차함수에서는 꼭지점을 이동하듯이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굳이 모든 걸 다 이동할 필요 없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 치자. 그러면 여기서 이 정사각형을 이동시킬 거잖아. 그럼 여기서 얘를 움직이건 얘를 움직이건 얘든 아무거나 하나만 움직이자고. 그러면 뭐 편할 대로 이거는 뭘로 하든 상관없으니까. 그럼 만약에 요 점을 이동시킨다 치자. 나는 이걸 했는데 뭐 지금은 뭐 해볼게. 그럼 얘를 이동시킨다고 쳐. 얘를 평행 이동시킨 다음에 이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네모 그리면 되는 거잖아. 근데 요 점이 X축 평행 이동값과 Y축 평행 이동값이 T로 똑같다며. 그럼 T가 1이면 얘는 1로 가겠지. T가 2면 1로 가겠지. 3이면 1로 가겠지. 5면 1로 가겠지. 그러니까 요 정사각형의 정가운데 점은 무조건 어디 있어? Y는 X 위에 있겠지. 당연히.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애초에 너희한테 깔아줬어. 이거 도형이 한 가지가 아니라 겹치는 부분의 도형이 세 가지가 나온다라고 가나다라고 괜히 나눴겠어? 그지? 그래서 살짝 움직여보자. 살짝. 가에 해당되겠지? 그러면 살짝 이동시켜보면 자, 첫 번째 파란색을 가라고 생각해보자. 얘가 살짝 움직였어. 그래서 뭐 요만큼 움직였다 치자. 이렇게 움직였어. 살짝. 그럼 겹치는 부분이 어떻게 생겨먹었어? 삼각형이 나오지. 삼각형이 나오지. 이해됐니? 언제까지 삼각형일까를 고민하면 되지. 언제까지 삼각형이겠어? 이 원래 정사각형 여기 보이지? 요 점. 요 점이 어디에 왔을 때? 여기에 왔을 때까지. 그래서 다시 그려보면 이게 지우고 다시 그리고 해야 좀 짜증나긴 하는데 이해가 되길 바래 얘들아. 이걸 겹쳐하면 더 복잡하니까. 첫 번째 가조건에 해당되는 모양은 언제까지라면 이 정사각형이 요렇게 올 때까지. 지금 이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지? 변의 길이. 요렇게 올 때까지. 그러면 딱 여기까지가 겹치는 범위가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 나오거든. 이해됐을까? 다음 이제 나로 가보자. 이제 더 움직일 거야. 요 점을 이동시켜보자. 지금 요 점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원래 0,0이었던 점이
4,4가 될 때까지. 정사각형의 오른쪽 위의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물론 여기를 해도 되고 여기 해도 되고 아무 데나 해도 돼. 근데 지금 여기로 보는 게 제일 편해 보이니까 일로 할게. 0,0이었던 점이 4,4지? 4,4가 될 때까지는 겹치는 범위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얘기야. 이해됐을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알파가 몇이겠어 얘들아? 4겠지. 0,0이 4,4가 됐다는 건 t가 4라는 소리잖아. 그지? 요게 첫 번째 도형. 넓이는 나중에 얘기해 얘들아. 다음 두 번째 더 갔어. 요 점이 여기 갔다가 더 왔어. 더 위로 갔어. 그러면 조금 더 위로 갔다라고 쳐보고 그려보자 대충. 잠깐 뭔가 그림이 이상한데? 그 중간 더 중간으로 그려야 되는구나. 헤헤. 크게 그릴 거야. 너무 좁네 이러니까. 파란색이 처음이었다면 여기서 한 요쯤만 올라갔다 쳐보자. 그럼 얘가 요만큼 더 갔을 거고 요만큼 더 갈 거고 요만큼 더 가서 요런 느낌이 되겠지. 4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이해됐을까? 조금 더 올라가면 요런 느낌이 될 거야. 그러면 자 여기는 좀 특이하게 생겼으니까 겹치는 부분 색칠해 볼게. 어디가 겹쳐? 요렇게 생긴 애가 나오지. 이상하게 생긴 사각형이 나올 거야. 그래서 굳이 그리자면 요런 느낌의 도형이 나오게 되지. 겹치는 범위가. 자, 그러면 얘는 굳이 표현하자면 일단 4,4를 받겠지. 요점 좌표가 4,4에서 어디까지 갈 때 요 모양이 계속 유지가 될까? 왜 6이야? t가 6이면 봐봐. 6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할게. t가 6이면 여기 0,0이 6,6으로 간다는 소리지. 그지? 그럼 6,6이니까 지금 변의 길이가 4니까 여기랑 여기랑 여기에 딱 들어맞게 될 거야. 조금 더 움직이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러면 요 빨간색부터는 겹치는 범위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기지. 보이니? (0,0이) 6,6이 되는 순간부터 겹치는 범위가 여기가 된다. 자, 그래서 요거를 보기 편하게 다시 그려줄게. 상황을. 자, 첫 번째 가가 됐을 때는 언제냐면 어차피 넓이까지 구해야 되니까 가가 되는 상황은 상황상 요런 느낌으로 겹칠 때 요게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나가 되는 상황은
여기서 좀 더 올라가서 마음에 안 든다. 괜찮나? 다시. 좌표 안 지키고 하니까 마음에 안 드네. 이 선이 있어야지. 아, 그냥 좌표 지킬걸. 요런 느낌으로 그려줄 때. 요게 나. 그래서 이런 도형이 나오고 얘가 t의 값이 4,4에서 6,6까지일 때, 즉 t의 범위가 4부터 6까지일 때, 마지막 이렇게 돼서 여기가 겹칠 때, 이게 마지막 어디까지 겹치냐? 이렇게 되겠다. 이게 결론이야. 지금 내가 이거 사이즈를 문제 조건이랑 안 맞춰서 대충 그려서 지금 조금 삑나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 정사각형에서 요 점을 기준으로 하고 요 점을 기준으로 하고 가운데를 기준으로 하고 상관없거든. 결론은 뭐냐면 요 세 점 있지, 내가 아무거나 기준 잡아도 된다는 요 세 점, 요 세 점이 무조건 어디에 있어요? 어디 선상에 있어야 돼? 요 선상에 있어야 돼. 왜냐면 X축, Y축 평행이동 값이 T로 똑같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니까 요 선으로 움직이게 되거든. 누가? 요 세 점이. 그래서 요 세 점 중에 아무거나 기준 삼아서 점점 올리는 거야. 올릴 때 조금 올라가면 이렇게 겹치고, 조금 더 올라가면, 그래서 여기를 지금 맞춘 거거든. 얘네가 동일선상에 있는 거야. Y는 X 위에. 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계속 요 선 위에 있지. 그러니까 요 마지막 8이라는 게 언제야? 얘가 여기 왔을 때. 근데 얘가 원래 마이너스 4,4 있었잖아. 걔가 4,4로 갔다는 건 t가 8이란 소리거든. 그래서 마지막 요 8이라는 8,8이 언제, t의 값이 마지막 범위가 8이 나오는 게 t가 8이면 이렇게 생기거든. 그럼 이때부터는 안 겹치지. 그래서 실제 넓이에 대한 식 구하는 건 뭐 어렵지 않아. 그냥 얘네들의 좌표만 잘 따지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이 문제의 핵심은 이렇게 세 가지로 범위가 나뉜다라는 거. 요거는 꼭 좀 이해하고 있어줘. 문제 못 풀 수도 있거든. 근데 일단 세 개로 나눠진다라는 거 이해해서 나눠서 해야 된다라는 거 인지하고 있고, 그 상태에서 실제로 넓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결국에는 이거 어차피 도형들 얘랑 얘는 쉽지. 좌표만 찾으면 되잖아. 얘가 좀 짜증날 수 있는데 얘도 실제로 보기보다는 괜찮아. 이렇게 선그으면 되거든. 뭐 이렇게 그어도 되고, 편할 대로 아무렇게나 그으면 돼. 삼각형 두 개로 쪼개면 되거든.
그래서 굳이 교점의 좌표를 쓰자면, 그래도 답은 나와야 되니까 써줄게. 얘들아, 요 상황에서 요점 좌표 뭐겠어? 그럼 괜히 그린 거 아니야? 0,0이겠지? 변하지 않아. 요점 좌표 뭐겠어? 0,0이었던 요점, 원래 여기 있던 점이 일로 간 거잖아. T,T겠지. 그럼 얘는 뭐겠어? 0,T겠지. 됐니?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 첫 번째 가에 들어갈 식은 뭐겠어? T, 2분의 1 T제곱. 요게 가에 들어갈 식. 다음 요거. 나는 이렇게 그었는데 이렇게 그어도 돼. 똑같아, 답. 자, 이것도 좌표 찍어보자. 이렇게 가서 요점 좌표부터 볼까? 요점 좌표 보겠어. 2점, 요거 원래 마이너스 4,4 했었잖아. 여기서 t만큼 움직였지.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4,4에서 t만큼 움직였으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t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t, 마이너스 4 플러스 t.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뭐야? 원래 있던 요 정사각형에 요 세 점이 y는 x를 따라가고 있다. 얼마큼? t만큼 움직이고 있다. 요것만 자리 잡고 있으면 일단 요 점과 요 점이 바로 잡히잖아. 그거 가지고 나머지 점도 찍으면 돼.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에서 여기 있던 점, 얘가 t만큼 움직였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그거에 맞춰서 나머지도 찍으면 되겠다. 자, 여기는 여기지? 얘는 변함없이 4,4지. 다음 요 점, 요거는 뭐겠어? 요 점에서 y값 4 더하면 되지. 요 점에서 y에다 4만 더하면 되겠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 플러스 t, 얘한테 4 더하니까 t. 다음 요 점은 뭐겠어? 별거 없어. 얘들아, 요거 얘가 됐든 뭐가 됐든 이 y는 x 위를 움직이는 점의 평행이동 값인 t, x와 y에다 t 더한 거를 기준으로 나머지 잡으면 돼. 어차피 얘 길이 4라는 한 변의 길이가 4라는 건 변함없으니까.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뭐라고 쓰겠어, 얘들아? 요 점, 여기.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 뭐 찾아야 돼? 요 선과 얘의 교점이지. 요게 조금 어렵지. 왜냐면 요 길이가 4가 아니니까.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이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잖아? 요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에서 y 값이 t일 때 x 값 찾으면 되지. 그래서 찾아주면 얘가 8 마이너스 t, t. 됐니? 그래서 이렇게 나눴으니까 요게 밑변, 요게 높이. 얘는 이게 밑변, 얘가 높이. 두 개 더하면 나오겠지. 그래서 요걸로 정리해주면 요게 두 번째 ST. 마지막. 유진아, 이거 좌표 뭐야? 이거. 얘자, 이거 좌표 뭐야? 요거. 원래 여기 있었어. 원래 여기 있던 애가 일로 갔어. t만큼 평행이동했잖아. 뭘 망설여.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에서
x축, y축으로 t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이렇게 잡겠지. 그럼 얘를 기준으로 나머지 잡으면 되지. 다음, 얘는 변함없지. 얘는 변함없이 4,4. 요점좌표는 여기. 요점좌표는 또 마찬가지네. 얘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었으니까 거기에다가 x가 얘일 때 y값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요점좌표가 얘랑 x값은 똑같을 거고 y값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에다 집어넣어서 아이고 좀 더럽네.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 도형의 넓이는 이렇게 되겠다. 다시 말하지만 얘들아 지금 이 좌표구에서 넓이 구하는 거에서 조금 멘탈이 나갈 수도 있는데 복잡해 보여서 어려워 보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 넓이를 실제로 구하는 건 나중 얘기고 얘를 평행이동했을 때 세 가지로 나눠서 해야 된다는 것 그 자체. 일단 첫 번째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어떻게 도형이 세 가지로 나뉠까라고 했을 때 그냥 막 해보는 게 아니라 기준점을 하나 너희가 잡으면 되는데 그 기준점은 얘랑 얘보다는 이 선을 따르는 게 좋겠지. 왜냐면 x값과 y의 평행이동값이 t로 똑같으니까 y는 x를 따라가거든. 그러니까 y는 x 위에 있는 점을 가지고 이동시키는 게 좋겠지. 아무거나 기준 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좌표 찾는 거, 넓이에 대한 식 구하는 거, 그래서 실제 정답까지 구하는 거, 그거는 괜찮아. 그거는 지금 너희가 필기 나름대로 해놨을 테니까 그 필기 참조해서 풀어도 되는데 일단 너희가 만약에 다시 푼다면 이렇게 왜 나눠야 되는지 이해하면서 스스로 이 정도는 해야 되고 그럴 때 t의 범위가 언제인지 그거까지는 너희 손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어. 알겠지? 나머지는 사실 그냥 좌표 찾는 거는 지금 당장 너희가 안 해봤는데 지금 시키니까 좀 벙찔 수 있는데 실제로 너희가 진심으로 푼다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좌표 찾는 건 그닥 어렵지 않아. 이거 진짜 안 풀면 진짜 큰일 난다 라고 한다면 빨간색은 너희 할 수 있다고. 이 세 가지로 나눠서 해야 된다는 거를 모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야. 그때 야 이거 이렇게 모양 나오고 이거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니까 좌표 찾아서 넓이 구해봐 라고 했을 때 이거 뭐 안 구하면 지구가 멸망한대. 그러면 니네 한다니까? 실제로 빨간색이 지금 어려워 보이지 않니? 근데 한다니까?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어. 충분히. 근데 나누는 거는 생각하기 힘들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나누는 거. 그래서 이 나눠서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나누는 기준인 t의 값이 요럴 때다라는 것까지는 해야 된다고. 그거는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해서 저번 시간에 못한 거 마무리 지었고 이제 우리 책 보자.